7세 아이입니다. 사고력 학원을 6세부터 꾸준히 다니고 있고 연산도 나가고 있어요. 초 1, 2는 교과서학 문제집을 풀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꾸준히 해서 연산 진도가 초 2까지 나가고 나서는 초 3 교과 수학 문제집으로 선행을 해야 할까요? 지금 7세 아이예요. 7세 아이면 초3 교과로 바로 가시지 말고요. 초 1, 2를 교과 수학은 뭐 딱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건 그것보다 그걸 하는데 드리는 시간과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보다 얻을 것 이런 것보다 사고력 수학처럼 생각하는 과정에 많이 투자하세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1, 2 연산만 끝나면 3학년 교과를 시작할 수 있어. 맞아요. 그거는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실제로는 제가 1, 2학년 과정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1, 2학년 과정을 사고력 수학으로 하면 그 과정에 해야 될 것들도 여기 있고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고력 수학을 추천을 해드리는 설명에 1, 2학년 교과를 굳이 안 해도 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긴 맞아요. 진짜로 연산만 해놓으면 3학년 수학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1, 2학년에는 사실은 생각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뭐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2학년 2학기의 시간 계산 부분에 이제 그게 딱 떠오르는데 사실은 시간 계산도 개념만 이해하면 3학년 1학기에 세로셈으로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판단을 하자면 물어보신 게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가면 좀 뭐랄까요? 좀 단단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연산만 하고 3학년으로 이렇게 훅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2학년 과정을 담고 있으면서 더 넓게 할 수 있는 심화서들, 사고력 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과 수학 들어가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교과 수학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1학기 혹은 2학년 2학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왜 두 가지 지점을 얘기하느냐? 3학년 1학기부터 하면 되는데 2학년 2학기에 곱셈을 배우기 때문에 사실 곱셈은 1학기에 마지막에 배우긴 하는데 곱셈 99를 2학기 때 또 배우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교과에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곱셈을 배우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 계산 부분에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좀 공부해봐야 될 만한 내용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게 2학년 2학기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건 3학년 1학기예요. 무슨 말씀이냐? 2학년 2학기에 그 어려움을 겪는 것들 있잖아요. 3학년에 다 다시 나와요. 네, 그래서 더 배우고 3학년 개념도 하고 3학년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진짜로 2학년 2학기에 그 어려운 거 3학년에 그대로 나옵니다. 곱셈을 배우고 나서 곱셈을 거꾸로 나눗셈의 개념도 나눗셈 배우지도 않았는데 곱셈 배웠으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나눗셈이니까 그대로 나오고 하니까 2학년 2학기에 할지 3학년 1학기에 할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선택도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초3입니다. 아직 학원은 다니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딸아이가 3학년 1학기 심화문제집을 다 풀었는데 모든 차시를 보니 80% 이상 맞췄더라고요. 잘하네요. 그럼 똑같은 심화문제집 한 번 더 푸는 게 나을까요? 2학기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여름방학이 4일밖에 안 돼서 네? 여름방학이 4일밖에 안 된다고요? 어쨌든 3-2 기본 개념도 계속 하고 있는데 방학이 짧아서 뭔가 쫓기는 느낌이네요. 80% 이상 맞췄으면 잘했네요. 그죠? 그리고 80% 이상 맞췄을 때 그 나머지 20%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되었다면 심화서 하나 더 하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는 잘 정리되어 있는 심화서인 따프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추천도 해드리고 싶고요. 네, 3학년 아직 3학년 1학기니까 뭐
지금이 이제 방학으로 들어가는 때죠.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기본 개념도 하고 있으니까 방학 지금 4일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심화서를 한 번 더 다지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안 된 거에 대해서 만약에 다지기를 한다고 하면 20% 안 된 거에 대해서 잘 그래도 살펴보고 왔으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다지기 하는 거고, 아니면 그걸 놓쳤었다 하면 사실 그 20% 안 된 것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2학년 최상위 사고력 2학년 거 하고 있어요. 정답률이 70 정도가 좋다고 하셨는데 어떨 때는 50, 어떤 문제는 모두 몇 가지인가요? 이런 건 한두 가지 빼고 찾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70이 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던데 어렵다고 해요. 네. 최상위 사고력은 많이 어려운 책이죠. 원래 사고력도 심화라고 하는데 최상위 사고력 이렇게 해서 사고력 중에서도 제일 어렵게 이렇게 했죠. 근데 탑 사고력 수학도 어려워요. 탑 사고력 수학이 어려운 단계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탑 사고력 수학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된 사고력 수학들은 원래도 사고력 수학이 좀 어려운 편인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어려워요. 저는 탑 사고력 수학이 그래도 좀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그건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과정을 좀 도와주시거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모르는 게 있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다음에 만나게 되면 풀 수 있는 공부를 하자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경우의 수 구하는 거 몇 가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정말로 경시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보통 교과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요구하진 않죠. 그리고 누구나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예. 그래서 도움이 좀 필요한 책이긴 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초이남아입니다. 눈높이로 연산을 진행해 왔는데 개념을 모르고 반복하는 느낌이어서 원리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랑 원리셈 하는 게 훨씬 좋다는데 그렇다고 눈높이를 엄청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눈높이를 그만하면 좋겠는데 이제 배수, 약수, 통분 들어갈 차례인데 제가 설명을 잘 해줄 까지 해서 끊겼어요. 네. 제가 또 글을 찾다가 또 확 넘어가 버렸어요. 찾았습니다. 제가 뒤에 글이 확인은 안 되는데 너무 길게 쓰셔가지고 끊겼나 봐요. 일단은 저는 연산은 원리셈 하나만 꾸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많은 아이들이 원리셈으로 수월하게 해서 뭐 정말 2-3년, 3-4년을 막 빠르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빠르게 안 해도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또 아이들은 또 재미가 붙어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리셈만 가지고도 충분히 연산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하든 구몬을 하든 이런 학습지들을 하는 게 좋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죠. 제가 뭐 구몬이 나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각각의 특징이 있고 원리셈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그래서 학습지도 꾸준히 해갈 때 가질 수 있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어머니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초사 1, 2학기 진도는 다 나간 상태예요. 근데 유독 크고 작은 도형 찾는 문제를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고 작은 사각형, 평행사 변형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논리가 있는 문제도 있지만 꼼꼼하게 세워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이 꼼꼼하게 세워야 되는 그 문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끝납니다. 앞으로는 논리적으로 풀지 않으면서 꼼꼼하게 세워야 되는 그런 사각형 세는 문제는 5학년 이상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런 것들도 다 경우의 수로 풀 수 있도록, 조합으로 풀 수 있도록 배워요. 예, 그래서 딱 요 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말고요. 요런 방향으로 요 시기에 딱 배우도록 꼼꼼하게 자료를 꼼꼼하게 세는 것도 수학이긴 해요. 그래서 그게 뭐 그런 내용을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서 뭐 한 칸짜리, 두 칸짜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법들이. 그렇게 해보는 시기예요. 어떻게 뭐 잘할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기도 힘듭니다.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부분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정말 극히 소수라. 못하겠다고 하면 힌트를 주거나 풀이해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교재는 맞지 않는 교재일까요? 집 공부 중이라서 교재 끝내고 1031 입문 시작하려고 했는데 고민입니다. 따풀로 하면 좋을까요? 앞에 질문에 대한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려워할 때는 힌트를 주거나 도와주거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느냐가 문제일 거고, 적절한 비중이고, 그 적절한 비중을 아이가 잘 몰랐던 걸 배우는 과정에 뭔가를 또 배우게 되니까, 어려운 걸 공부하면, 그리고 이제 그 배우는 것 때문에 아이가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면 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1031 입문이라는 책도 쉬운 책은 아니고요. 앞에 최상희 말씀하셨던 어머니신 것 같아요. 최상희 사고력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정답률이 약간 업다운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서 네, 그렇고요. 따풀로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따풀은 사고력 책은 아닙니다. 근데 보시다 보면 이거 사고력인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제 교과 문제집들이 보통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으니까. 근데 따풀은 이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봐 라는 쪽으로 더 관심이 많은 책이라서, 그런 방향으로 집중하고 이제 쓴 책이라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합과차가 나오는 문제도 2학년에 제시하는 합과차와 3학년에 제시하는 합과차와 4학년에 제시하는 합과차의 접근 방법은 다 다릅니다. 굳이 똑같은 거로 할 필요가 없죠. 예. 2학년에는 2학년에 맞게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봐 하고 있고요. 뭐 3학년에는 3학년에 맞게, 또 4학년에는 4학년에 맞게 연립방정식처럼 식을 써서 생각해봐 하고 있고요. 따풀은 그렇게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해결하는 방식에 더 관심이 많은 책이라서, 8세 아이 원리셈에서 문장제 문제를 어려워해요. 같이 풀다가 제가 아이에게 성질을 내고 말았어요.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원리셈의 문장제는 생각을 요구하게 하는 문장제가 없습니다. 8살 아이가 원리셈의 문장제를 어려워한다면, 첫 번째, 제가 웬만하면 문장제 문제에 대해서 독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저는 독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더 드리는데, 일단 8살 아이면 그 문장을 해석하는 부분에서 독해력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사실 원리셈은 나와 있는 거 더하면 답이 문제고 빼면 답이 문제고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원리셈에 있는 문장제는 사실은 수학적인 독해도 필요치 않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아이한테 아이의 표현으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오겠어? 이렇게 아이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일단 어머니께서는 성질을 내시지 말고요. 화를 내시지 말고, 일단 아이가 잘 못한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면 아는 상황이라면 더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답답해서 화를 내시게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이제
옆집 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문장제 할 때는. 내가 돈 받고 가르치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넌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 뭐 구하라는 거야? 조건이 뭐가 있어? 어떤 상황이지? 엄마한테 설명 한번 해볼래?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해하는 과정들을 표현하면서, 그리고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주면서 힌트를 주면서 하도록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3개의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2학년 지금 기흥 2-2 하고 있어요. 이번에 교과샘 2- 그리고 따풀을 사려는데 따풀은 2-1부터 사면 될까요? 따풀은 2-1부터 해도 되죠. 네. 따풀은 심화서니까 2-1부터 해도 됩니다. 네, 그렇죠. 따풀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교과샘은 잠깐만요. 교과샘은 교과샘 2- 따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과샘은 2-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기흥 2-2를 하고 있잖아요. 교과샘은 교과 공부하기 전의 연산교재예요. 그래서 기흥을 이미 하고 있으면 그리고 이미 기흥 2-2를 하시기 전에 연산을 했거나 아니면 연산은 굳이 필요치 않은 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2학년 2학기를 보통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교과샘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3-1 교과를 하기 전에 챙겨주시면 좋고 평소에 다른 연산을 안 한다면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교과샘 2-2는 시간 계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책이긴 한데 기흥 2-2를 잘 했다라고 하면 굳이 또 풀 필요는 없습니다. 따풀은 2학년 전체를 하셔도 관계없고요. 초4 여자아이 도형 좋아해서 아이고 또 넘어가 버렸다. 이게 한번 잘못 건드리면 훅 넘어가서 그래도 순서대로 답변 드리는 게 도리겠죠? 네, 찾았습니다. 초4 여자아이 도형 좋아해서 혼자 플라토 꾸준히 하다 보니 5학년 거 풀고 있어요. 도형에 관해 플라토 수준은 어떤가요? 꾸준히 풀면 도움이 되겠지요? 네, 도움 되죠. 도움 되는데 플라토는 수준은 좀 낮은 책이에요. 연산 같은 도형 책입니다. 그래서 도형 어려운 문제를 잘 푸는데 도움이 되고 하는 거는 좀 적은 책이에요. 연산 같은 도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산을 한다고 해서 수에 관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플라토를 한다고 해서 도형에 관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좀 약합니다. 네, 그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쓰셨네요. 초2 남자입니다. 사고력 수업은 6세 1년 CMS 다니고 7, 8, 9세 현재까지 소마 예반 다니는 중입니다. 아직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프리미어반은 테스트도 안 봤는데 사고력 학원 다녔는데 사고가 안 생긴 것 같아요. 사고력 수업에서 배운 걸 교과 심화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기간이 지나서 그런지 적용을 못 시켜요. 알긴 아는데 구멍이 있고 정확히는 몰라서 또 설명하게 되네요. 레벨로 보면 나쁘진 않은데 그죠? 일단은 지금 2학년 아이고 하니까 사고력 수학을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기보다는 이제는 문제도 좀 충분하게 풀어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서 다지기가 좀 되면서 발전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소마의 어떤 선생님과 어떤 내용을 배우고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학원을 다니는 과정이 지극히 이제 정상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아이들이 다 이렇게 성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자리를 잘 지켜가면서 잘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근데 지금은 그렇게라고 보기보다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건 배웠던 거고 지난번에 또 숙제도 했던 거고 잘했던 건데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특히 심하나 어려운 건 이해하고 푸는 과정이 기억이라는 부분에 의존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기억되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했는데 안 되지? 라는 부분은 수학이 한 번 딱 했다고 해서 다 잘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이번 주에 아주 잘 배워도 3일만 지나면 까먹는 게 수학 심화예요. 왜?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는 게 얘를 완전 내 것으로 가지기에는 좀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완전 기억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쉽고 잘했더라도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잊어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학습량과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경험들이 이렇게 축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학 상담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댓글 계속 달아주시는데 다 답변을 못 드려서 아쉽긴 하지만 오늘도 도움 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 그 학부모님들을 뵈면서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연회를 한다고 하면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이제는. 왜냐하면 라방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강연회에서는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하나요? 제가 지금 마케터 우리 팀장님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하고 계속 뵙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다 여기 자주 오시는 분들한테는 전달이 됐을 텐데, 근데 저는 이제 또 오프라인 강연회나 줌 특강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얻어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런 만남의 자리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아요. 계속 반복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똑같아도 되니까 좋다고. 수고하셨습니다.